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방학을 맞아 1박 2일로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으로 특히 우리 모두에게는 낯선 장소였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알아본 작은 민박집에 머물며 스트레스를 풀고자 마음껏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다. 첫날 밤 우리 4명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괴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있어. 주변 산길에 귀신 계단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대. 술 기운도 올라 친구들은 무서운 이야기에 더욱 결중했다. 내심 겁이 나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내 그 이야기를 흥미롭다고 여겼고 흔한 괴담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날 우리는 근처 산책로를 걷다가 그 소문 속에 귀신 계단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일부러 찾아온 건 아니었지만 계단을 발견하자마자 친구 하나가 장난스럽게 한번 올라가 볼까? 라고 제안했다. 호기심이 생긴 나머지 우리는 모두 동의하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단순히 오래된 시멘트 계단일 뿐이었다. 하지만 계단을 더 올라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지 하나둘씩 뒤를 돌아보고는 있었다. 그러나 뒤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특히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산골 풍경은 왠지 모르게 서늘했다. 우리는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고자 서둘러 내려왔다. 내려오는 동안 더 강한 불안감이 따라붙었고 그 당시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공포를 감출 수가 없었다. 민박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차분히 그 계단에서 느낀 이상한 감정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동네 주민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괜한 오해를 살까 두려워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주변은 더 어두워 보였고 나는 자꾸만 뒤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에 집중하게 되었다. 점점 그 소리에 압도당한 즈음 갑자기 눈앞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꿈속이었지만 나는 소름이 돋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너무나 생생한 악몽에 나는 한동안 멍하니 누워만 있었다. 그날 아침 나만이 아닌 친구 중 한 명도 비슷한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했다. 모두가 어쩐지 똑같이 잔잔한 불안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여행은 끝났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계단의 경험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따로 그런 계단의 소문을 믿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그날의 경험이 늘 떠오른다.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말이다. 마을을 떠나오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계단이 나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어 했다는 기분은 지울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직접 겪은 경험담이다. 당시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자취방 역시 학교에서 약간 떨어진 외진 동네에 있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첫 번째 이상한 낌새는 대략 밤 11시쯤 캠퍼스를 나와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에 느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내 발소리와는 다른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리듬이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그저 누군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내 자취방까지 가려면 약 15분 정도 걸렸고 그 길은 대부분 가로등도 별로 없는 일단 길이어서 밤이면 더 으스스했다. 계속해서 그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다.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다. 어느 순간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골목 양쪽에는 낮은 담벼락과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고 인기척 하나 느낄 수 없는 적막함이 감돌았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뒤쪽에서 갑자기 바람소리인지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인 공포에서 몸이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의 뛰다시피 해서 남은 거리를 걸어갔다. 다행히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항상 그러하듯 현관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창문까지 굳게 잠갔다. 그러나 이상한 기운은 그날 밤에도 계속됐다. 침대에 들어누웠는데도 창밖에서 들려오는 그 낮고 불분명한 속삭임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다. 밤새 뒤척이면서도 결국 피곤함에 지쳐 겨우 잠에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다. 다음날 아침 그런 경험이 단순히 내 피곤함과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애써 합리화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은 동네에서 자취하는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친구는 놀란 얼굴로 이야기를 듣더니 한 가지 소문을 전해주었다. 이 동네에서는 꽤 오래전 누군가 실종된 이후로 아직도 귀신이 떠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밤길을 따라다니며 홀로 걷는 사람들을 따라온다는 괴담이었다. 특히 그 실종자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내가 걷던 그 골목길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다. 그 이후로 나는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수업이나 과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늦어지기도 했다. 그렇게 또다시 늦은 밤 귀갓길에 올랐을 때였다. 마치 그날이 반복이라도 되는 듯 다시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중간에 있는 친구의 자취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친구네 집에 도착해서 겨우 문을 두드리자 친구는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어줬다.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문이 닫히기 직전 뭔가 무거운 기운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문이 닫힘과 동시에 그 괴상한 속삭임이 창밖에서 다시 들려오며 문을 긁는 소리로 변했다. 그날 밤 우리는 방 안에서 소리를 듣지 않으려 TV를 켜놓고 뜬 눈으로 밤을 밝혀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골목길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무사히 졸업을 하고 그곳을 떠나면서도 그 밤의 발자국 소리와 속삭임은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몇 년 뒤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칠 일이 있어 들렀다가 오랜만에 그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좁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길이었다. 비록 나는 그 장소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그 밤의 공포는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의 존재 때문이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당신도 늦은 밤 홀로 외진 길을 걸을 때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길 바란다. 아마도 누군가가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귀신의 집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우리 같은 대담한 고등학생들에게는 이곳이 최고의 모험 장소였다. 밤 11시 우리는 손전등과 간식거리를 들고 폐가를 향했다. 폐가는 동네 외곽 숲이 우거진 길 끝에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떤 이는 저주받은 집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는 과거 이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폐가에 도착하자 낡은 대문이 삐거덕거리며 우리를 맞이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우리는 농담을 하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거실을 지나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는 각 방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과거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대부분 무표정이었고 그 중 몇몇은 눈이 이상하게 보였다. 마치 우리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덜컹거렸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2층에 다다르자 저 멀리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누군가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웃어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때까진 우리 중 누구도 웃지 않았다는 걸 알지 못했다. 계속해서 방을 살펴보던 중 유독 반쯤 열린 문이 하나 있었다. 호기심에 그 방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는 낮은 웅성거림을 들을 수 있었다. 방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덮인 앞보가 펼쳐져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피아노를 치자며 키 하나를 눌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누가 피아노 건반을 두들기는 듯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제야 우리 중 한 명이 떠올렸다. 이 폐가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피아노 유령이었다. 옛날 이 집에 살던 소녀가 사랑하던 피아노 건반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고 그녀의 영혼이 밤마다 피아노를 치며 서성인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의 웃음기는 사라졌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뒤에서 차갑게 속삭였다. 너희도 여기서 피아노를 칠래? 우리는 깜짝 놀라 뒤돌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겁에 질린 우리는 재빨리 그 방을 나서려고 했지만 문이 갑자기 꽝 닫히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패닉 상태에 빠진 우리는 문을 열어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뭔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 우리는 각자의 등 뒤에 누군가가 숨결을 불어넣는 듯한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았다. 친구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마치 끝없는 악몽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은 점점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밀치며 방을 빠져나왔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순간까지도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다. 폐가를 빠져나온 후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밤중에 피아노 소리가 들리곤 했다. 마치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처럼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집엔 정말 무언가가 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날 이후로 우리는 밤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 세계 너머에 진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